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흔해질 줄은 몰랐었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아토피 피부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세요. 최악의 경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해서 영구적으로 손상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흔해질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솔직히 5명 중에 1명인 어린이 질환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에는 위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더러운 데서 자라면 잘 안 생겨요. 가축도 많고 시골에서 자라고 뭐 식구들도 많고 이러면 더 많이 안 생긴다라는 가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요새 애들은 어떻게 커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아파트 생활을 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조금만 아파도 소아과 가서 항생제약 먹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생겼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거의 8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요.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5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겨요. 또 역으로 말하면 아빠 엄마가 없어도 20%가 생기는 거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누군가를 비난할 질환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타고나게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고 또 하나는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해요. 조금만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염에 좀 취약해요. 포도상구균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되게 쉽게 가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밤새 긁는 이런 3가지, 4가지의 병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만 손상을 회복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역 반응만 조절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려움만 조절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만 조절해도 되지 않는 되게 복합 요인이 원인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 어릴 때 생기면 100일 전후 3개월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입 주변에 볼이 되게 빨개지면서 시작이 돼요. 진물이 나면서 아기를 목욕하려고 보면 피부가 막 거칠거칠해. 막 각질이 너무 심하게 있고 여기에 가족력, 아까 엄마 아빠가 아토피 피부염이면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피를 뽑아서 알러지가 있으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 모든 사람들이 아가 때부터 생기지는 않아요. 아가 때는 볼에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린이집 갈 때쯤 되면 접히는데 유독 많이 생겨요. 뭐 우리 아가는 목 접히는 데 있어요. 팔 접히는 데 있어요. 팔목 접히는 데 있어요. 다리 접히는 데 있어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겨요. 최소한 6주 이상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에 습진이 있는 것이 그 증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초등학교 한 5학년 넘어갔는데 우리 친구가 어깨 위로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거무죽죽해지면서 두피에 막 각질도 일어나고 눈도 까매지고 얼굴도 까매지는 그런 타입 성인기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손습진, 손이 자꾸만 한포진도 생기고 습진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가 비늘처럼 생긴 어린 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린 선 같은 부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모공각화증이라고 해서 닭살이 있어요. 되게 닭살이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증상으로 얼굴이 마른 버짐이라고 있거든요. 어머 애가 못 먹었나 봐. 그래서 할머니들이 데리고 오는데 얼굴 허옇게 버짐 피는 것도 아토피 피부의 부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금이 되게 진해지는 할머니 손바닥처럼 되는 경우도 아토피의 부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유두습진을 해서 우리 젖꼭지에 습진이 생기는 것도 아토피 피부의 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아토피 피부염은 쉽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알려드릴까요? 60세 이후에 처음 진단되는 환자들도 있어요. 절대 어린이의 질환만도 아니고요. 어른의 질환만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볼빨가 나간데 좀 어느 정도 진물도 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약한 스테로이드 몇 번 바르면 조절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들 중에 이상하게 치료할 때마다 계속 재발하게 되고 전신으로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친구의 이유식 일기를 봐요.
콩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유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밀가루가 일으키는지 이거를 다 조사를 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음식물 유발 검사도 해요. 음식물 유발 검사를 통해서 원인 물질을 찾고 얘를 회피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무조건 우유도 먹이지 말고 밀가루도 먹이지 말고 고기도 먹이지 말면 다 치료가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중증의 아이들 중에 음식물이 연관될 때 치료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테로이드가 아기를 죽이지 않아요. 스테로이드 공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 손상은 보습제를 치료할 수 있고요. 염증은 스테로이드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피부과 전문의가 정해주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그 스테로이드가 너무 무서우시니까 자꾸만 끊으세요. 그리고 빨간 피부에 자꾸만 보습제만 계속 발라요. 여러분, 가려운데 그 찐득찐득 보습제를 100번 발라보세요. 되겠어요? 자꾸만 가렵지. 빨간 염증은 스테로이드가 치료해 주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2세 이전에 바를 수 있는 염증을 조절하는 건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빨리 제대로 치료하고 스테로이드를 끊는 방향, 제대로 바르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세 이전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치료들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우선은 저희가 스테로이드로 불을 꺼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피부를 완화시킨 다음에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연골 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할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제한하는 거는 만 2세 전이 대부분이에요. 2세가 넘으면 어떤 게 악화를 시키냐면,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또 꽃가루, 또 개, 고양이처럼 날아다니는 항원들이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켜요. 따라서 면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악화 요인들을 저희가 회피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약을 잘 바르게 하고 잘 유지하는 요법들로 치료하는 것들이 요 중간 정도의 학령기 친구들한테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2018년 전에는 저는 그 의사로서 가장 슬퍼했던 환자예요. 그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오면 솔직히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요. 2주마다 맞는 주사도 있고요. 다음에 좀 비싸기는 하지만 잭 이니비터란 약이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저한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던 그런 케이스들이, 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자분들, 아토피 피부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되게 샤이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꾸만 구박을 하세요. 왜 너 관리 안 해? 왜 아무거나 먹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샤이해서 세상으로 잘 안 나오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 신약이 나오고도 5년 동안 숨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방송을 보시고 내가 온몸을 덮고 있는 아토피가 있었다, 그러면 가까운 피부과 병원으로 오시고요. 잘 상의하셔서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피부 장벽이 누구보다 약하세요. 따라서 때밀기 절대 금지, 사우나 절대 금지.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여드름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요. 여드름 약은 이분의 피부 장벽을 많이 망가뜨리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함부로 맡기지 않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야 되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고요. 내가 너무 식습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식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더 금지하고요. 건강한 식단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빨갛다고 해서 모두가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루 피부염이라고 있거든요. 지루 피부염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코 주변에 각질, 다음에 미간에 각질이 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은 20, 30대 남자분부터 40대 남자분들까지 얼굴이 가려우면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올라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단순하게 얼굴만 오는 게 아니라 아우 저 비듬이 많아요 이러고 와요. 그분들은 양복을 잘 못 입어요. 비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처럼 어떤 염증성 질환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말라세이시아라는 효모근이 조금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효모근 치료도 같이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피에 있는 비듬균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구장창 바르게 되면 피부가 너무 위축이 되거나
혈관이 확장되는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지루 피부염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의 염증을 조절하는 연고를 발라서 조절하게 되고 충분하게 말라세이지의 효모균도 조절하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보다 더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질환이에요. 지루 피부염은 좀 다르게 요 코 옆틈 괜찮아요. 그다음에 눈 주변도 괜찮아요. 눈 주변도 하얗고 코 주변은 하고 미간은 하얀데 이 볼이 빨개지면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작은 여드름처럼 나오고 어떤 경우는 턱까지 빨개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만 도돌도돌 피부가 뭐가 나요. 뭐 조금만 열이 받아도 피부가 따가우면서 올라와요 하면서 만성적으로 괴로워하는 질환이에요. 주사 피부염이 최근에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과 남성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약국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 특성상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뽀얘 보이죠? 아, 그럼 난 치료된 것 같아. 또 가잖아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때문에 그 다음날 더 확장이 돼요. 또 하나, 여드름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해서 영구적으로 손상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내 얼굴이 너무 빨개요. 혈관이 늘어나 있어요. 여드름도 아닌 것이 자잘하게 너무 많이 만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열받고 조금이라도 당황하고 조금이라도 힘들 때 갑자기 너무 많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사 피부염의 가능성을 열고 가까운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모낭충을 죽이는 연고를 바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생제를 먹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항생제 계열이 그 혈관에 있는 염증들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생제를 되게 오랜 기간 써요. 한 달 쓰기도 하고 2달 쓰기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게 되면 사회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만 배곡 같은 피부로 누군가에게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 피부염 있는 분들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절 찾아와요. 아토피 피부염도 전국에서 오시지만 주사 피부염 환자도 전국에서 오세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세요. 난 이것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꾸준히 치료하면 될 수 있고 요새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껜가 진료를 보는데요. 그 냄새가 났어요. 대표적으로 달맞이꽃 종자유가 저희가 먹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좋아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도 일부 처방을 내긴 하는데 그거를 짜서 바르면 좋다고 옆집 아줌마 그러셨대요. 근데 그걸 바르면 그거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포화 지방산의 농도를 교란시켜서 오히려 장벽을 파괴해서 더 가렵게 만들어요. 저희는 보습제에 절대 권하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오일 바르는 거. 오일을 바르는 거는 피부 장벽 보습제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여러분 그 마요네즈 드시죠? 마요네즈를 드시는 게 편하세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드시는 게 편하세요? 마요네즈가 편하죠. 그 식품회사가 편하게 드시라고 유화를 만들어서 만든 게 마요네즈거든요. 보습제가 그거예요. 오일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오일을 유화제로 만들어서 지방산하고 다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걸 굳이 오일을 발라서 들뜨게 만드는 게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특히 달맞이꽃 종자유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합치게 되면 오히려 자극을 일으켜서 더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는 진료실에 앉아있지 여러분 옆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항상 피부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방어막이에요. 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얘도 안 건강하고요. 우리가 건강하면 얘도 건강한 거고요.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못 막았다는 그런 징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항상 미용만 한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충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에 방어막으로서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저희는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